나무석가 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시죠? 예. 저번 시간에 그 수행 주제 13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볼펜 끝에도 되고 뭐든 되는데 13개를 주신 이유는 이것이 앞에가 세상의 근본 물질 내지는 근본 색깔로서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근본 요소들이기 때문이고요. 그 근본 요소들까지가 삼매가 되면 잘 여겨보세요.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에서 삼매가 되면 공까지 그 삼매를 광대 삼매가 되면 이 세계의 끝까지 세계 안에서 편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안에서의 편재이기 때문에 진짜는 아닌 거예요. 자기 식 안에서 편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공삼매하라 그러신 거고, 드디어 세상을 초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식까지 편재한 다음에 식을 관통해서 세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삼매가. 그래 이런 수행 주제를 주셨다. 볼펜 끝에다가 집중해도 삼매가 되는 이유는 번외로 얘기 드립니다. 그런 거 하시라 그 얘기는 아니고 삼매의 이치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합니다. 하나에 이어서 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처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언가 하나에 볼펜이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에 집중만 하면 마음이 거기에 집중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마음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 뭐든 하나에만 집중하면은 다른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쌀 아래 조각하는 조각가들이 있습니다. 자, 쌀 아래다 조각하려면 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눈도 조각하는 동안에는 눈도 깜빡 못하죠.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 조그만 데다 조각 못합니다. 눈이 멈춰버리고 숨도 조각하는 동안에는 못 쉬죠. 가늘게 쉬거나 숨을 거칠게 쉬면 조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각에만 집중을 하면 조각하는 동안에 딴 생각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조각가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무념무상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지요. 그런데 삼매의 입장에서 몸은 지금 예를 든 거지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각하기 위해서는 그 쌀 아래는 집중했지만 쌀에다가 어떤 그림을 할 건가 그 생각이 움직이죠. 독소삼매도 우리가 삼매라고는 하지만 복잡하죠. 그런데 왜 독소삼매라고 하냐면 최소한 그 책 안에만 몰입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책 안의 스토리가 복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안에만 몰입돼도 우리 행복하다고 하지요. 조각은 독서보다는 더 생각이 없어요. 조각은.
그래서 조각가가 정말 몰입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래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매에 비해서는 그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너머에 삼매의 수행 주제에 마음이 멈출 수 있다면 그건 치고지요. 그래 지금 잠시 예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든 쌀 아래 비유를 했듯이 무엇든 하나에만 집중하면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삼매가 됩니다. 이것이 삼매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집중의 대상을 따로 주신 이유는 기왕에 집중하는데 일단 이 세상을 편재하고 그리고 초월하는 이런 수행의 대상을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번 시간에 호흡과 한두 가지는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수행 주제를 주신 이유는 안쪽만 관찰해서는 곤란하다 이 얘기죠.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에 대해 삼매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약하면 13개의 수행 주제를 주신 것을 전부 해야 된다예요. 빠짐없이.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호흡은 니미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까시나라고 주셨어요. 까시나는 어떤 뜻이냐면 먼저 교리문답의 경에 보면 담마딘나 스님이 사마디의 표상은 사마디의 니미따는 신수심법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표상이란 말은 좀 더 통론적이고 광범위한 말입니다. 삼매의 수행 대상은 신수심법이다 이랬고 이때 삼매는 포괄적 의미예요. 사마디 플러스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이게 전체가 신수심법이 사마디다 이러신 거고 또 사마디라는 용어를 쓰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바른 사마디 할 땐 이것만 사마디예요. 그런데 이 2초선, 2선, 3선 쭉 나가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사마디라고 하실 때에 사마디의 수행 대상은 니미따가 아닙니다. 까시나라고 하십니다. 이 까시나는 아까 니미따는 좀 더 통론적이다라면 까시나는 삼매의 직접적인 간접적이지 않은 직접적인 수행 주제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예요. 까시나의 본래 뜻이 둘이 아니게 전체의 이런 뜻인데 용어가 의미하듯이 까시나가 둘이 아니고 보는 자와 보여지는 수행 대상이 둘이 아니고요. 보여지는 수행 대상 하나만 남으면 둘이 아니게 하나만 남으면 삼매입니다. 또는 땅을 관찰할 때 땅이 스스로 전체가 되면 나는 사라지고 땅만 전체면 그게 삼매입니다. 또는 저번 시간 얘기 잘 여겨보세요. 무의식은 전체가 보여지고 있는데 의식은 그 중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 이랬어요. 이때 두 개의 분열 상태가 벌어집니다. 보여지는 의식과 그 중에 일부만 보는 의식, 둘의 분리 상태가 벌어져요. 그 의식이 개체적 에고가
거두어졌을 때 원리스한 무의식 상태가 벌어지고, 물론 이 무의식은 여전히 궁극이 아닙니다. 의식이 소멸해서 거두어져서 무의식에 녹아들면 무의식 하나만의 상태가 벌어질 때 거기에는 분리가 없다. 그때 전체의 상태가 벌어지고 둘이 아니게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시나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땅삼매 하게 된다면 땅과 나라는 둘이가 있게 하면 안 되죠. 혹은 땅보다 더 넓게 보고 있는 무의식이 있어서도 안 된다. 무의식, 땅만이 전체여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고 다음 걸 한번 봅니다. 산야, 한자로 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산야란 형상이 있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 또는 분별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기는 것이 산야이다. 이것이 이 세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의 세계. 상의 세계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러셨죠. 또는 상과 견해를 없애면 해탈이다 이렇게도 하셨어요. 그러면 눈 밝은 사람은 칠판 보면 아시다시피 상이라는 단어에 이미 형상과 견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상과 견해를 없애면 이렇게 두 마디로 쓰셨냐 의문이 들 건데, 상이란 단어가 영상과 개념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상만 없애면 해탈이다 이러시는 거고요. 이걸 아직 못 배운 사람한테는 상 이러면 영상으로만 생각할까봐 상과 견해를 둘 다 없애면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계는 형상과 분별로만 이루어졌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한번 보십니다. 맨 처음에 형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단어를 붙여요. 원시인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언어가 없어요. 원시인들이 영상을 봐요. 세상을 보면서 점점 이제 그 삶이 편하게 살려고 이름을 붙여야겠죠. 왜냐하면 양하고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운다고 해보세요. 지금 뭐 양을 잘 보호하고 있어요 하는데 단어가 없으면 잘 보호하고 있어. 만약에 이러면 이게 지금 양을 얘기하는지 소를 얘기하는지 말을 얘기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맨 처음에 붙여야 되는 거지요. 모든 사물에. 그런 다음에는 언어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언어가 생기겠죠? 이름이 생겼다고 언어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름들이 생긴 지 오래돼야 간단한 언어들이 생기고 이제 점점 갈수록 개념이 생기면서 언어가 생기면 개념이 생기는데요.
언어가 더 복잡해지면서 개념도 더 복잡해지고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언어가 우리는 이제 정착이 됐지요. 더 이상 진화가 안 되고, 이러더라도 개념은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도 더 하고 뭐 이러지요. 과학이 발달하면 분별이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가 모두 상의 세계다 그러셨고요. 산야다. 그런데 이걸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신 이유는 이게 소멸해야 반야가 드러나거든요. 궁극이. 또는 작게 얘기하면 분별이 사라지면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마음이 멈춰야 궁극으로 향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삼매는 이것만 아시면 이해가 쉬운데 산야가 생긴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 분별의 확장부터 스위치 오프 되고, 분별 꺼지고, 언어 오프 되고, 단어도 몰라요, 형상만 남아요. 이게 일심삼매 또는 형상만 있는 상태가 광대한 삼매입니다. 아직 무심은 아닌데 형상만 남았다라는 것은 생각이 멈췄다입니다. 실예를 듭니다. 자, 이 꽃을 보시면서 여기 여러 색깔이 있는데 여기 연두색이 있지요. 지금 보시는 꽃에 이게 꽃인지를 몰라요. 삼매에 드시면. 그 다음에 이게 연두라는 걸 몰라요. 혹시 색깔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거울에 연두색이 비추이듯이 마음이 없는 그 마음에 연두가 그대로 비추이는데 오히려 더 형광의 연두,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연두 색깔로 비추이는데 연두라는 단어를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이 앞에 거에 대한 삼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상만 남은 상태. 그때 나도 없습니다.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나가 있다라는 파악은 내 안에서 마음이 생각이 굴러다녀야 내가 있거든요. 지금 오죽하면은 연두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나가 있네 없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절차가 있어요. 연두 이 단어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분별의 확장이 먼저 없어지고, 분별이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고, 단어를 몰라요, 영상만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예를 더 나아가 볼까요? 여기 초가 2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 드린 건 다 실예입니다. 하나는 짧은 아이고 초가, 하나는 긴 아이입니다. 그 초가 있을 때 삼매에 들게 되면 초라는 단어를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자, 형상만 있어요. 그럼 하나에는 짧고 하나에는 긴데 길고 짧다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거울에, 마음이 없는 거울에 짧은 초와 긴 초가 그대로 선명하게 비추이듯이 삼매에 들어도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의 초는 짧은 애와 긴 애가 그대로 비추입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보여지는데 다만 모르는 것은 짧다 길다를 모른다. 이유는 짧다 길다도 태어난 이후에 배운 분별이기 때문에. 그 분별이 모두 사라졌을 때 내 안에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종교 떠나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 뇌는 텅 비었을까요? 비었겠죠. 바깥이 모두 진공으로 됩니다. 진공 상태로 들어간다. 그때 예를 모른다는 건 단순히 예가 아니에요. 누가 사람들이 공항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뭔 소리인지 분석이 안 돼요. 입만 뻥긋뻥긋들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자, 이것을요, 한번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을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형상만 남으면 일심산매. 그 형상이 광대해지는 게 광대산매. 예를 들면, 흙만 남게 했을 때 저게 흙인지도 몰라요. 그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흙인지를 모를 뿐더러 흙인지 모르는 이유는 아셨죠, 지금? 흙이 안 보인다가 아닙니다. 땅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땅 삼매할 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이렇게 산들, 소승계 있죠, 산. 혹은 꼴짝이 움푹 패인 곳 있지요. 이런 거 안 보고 보지 마라 그러셨어요. 삼매 들어가기 전에 수행할 때. 그리고는 소 가죽을 벗겨서 100대의 막대기로 두들겨서 펴놓은 것처럼,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니미따만 먼저 보아라 그러셨어요. 표상. 여기서 아까 순일이가 표상은 거친 거라며, 통론이라며, 땅은 가시나라며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표상은 삼매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가시나로 들어가기 전에, 삼매되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봐라 그런 얘기예요. 성질, 특징, 표상, 부분 중에는 성질과 특징과 부분상을 보지 말고 전체상만 봐라 그 말씀이에요. 번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군요. 성질 특징을 보게 되면 분별이 생겨요. 그거 보지 말라고 부분상을 봐도 분별이 생겨요. 사람 볼 때 코 따로, 입 따로, 눈 따로 왜 저렇게 생겼어 하고. 기왕에 보려면 전체상을 봐야 돼요. 표상, 사람 볼 때도. 그러면 생각이 덜 생기죠. 그러나 여전히 생겨요. 삼매가 아니고. 그래서 삼매 들어가기 전엔 표상을 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삼매로 들어가려면 더 좁혀서 가시나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돌아와서 표상으로 보라는 건 땅이라는 단어만 몰라요가 아니라 삼매를 들어가면 땅 삼매가 실제로 솟았던, 들어갔던 전부 평평해지게 들어갑니다. 광대 삼매로 들어갈 때 물이 출렁이던 말던 삼매로 들어가면 전부 얼음처럼 돼버려요. 이유는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멈춰서 날아가요. 멈춰서 움직임이 있어요. 혹은 멈췄거나. 완벽해갖고 비는 재구멍에 떨어져요. 마치 본래로 예정됐던. 자, 돌아옵니다. 지금 땅이란 단어만 몰라요가 아니라 광대산매가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 솟은 거, 움푹 이런 거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이 설명을 드립니다. 교리문답의 경, 여기서 담마딘나 비쿠니 스님이 그 제가자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건데, 이 제가자는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생에 남편이셨고, 요 스님께서는 제가여였다가 비쿠니 스님이 되셔서 해탈을 하셨어요. 지금 같은 동대 얘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남편, 바로 얼마 전까지 남편이었던 분이죠. 지금은 존경하는 스님하고 이제 질문을 여쭙는 겁니다. 위대한 비쿠니 스님이시죠? 위대한 비쿠니 스님이셔요. 이유는 그냥 해탈이 아니라 상수멸까지 이루신 분이에요. 양면 해탈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그래서 상수멸에 대해서 그 제가자 남자분, 전에 남편이었던 그분께서 여쭙자 여기 담마딘나 스님이 답하시는 게 이겁니다. 상수멸은 말의 의도가 소멸하고,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마음의 의도가 소멸한다. 순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잘 사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상수멸보다 낮은 단계가 삼매지요. 모든 삼매는 이 절차를 똑같이 걸칩니다. 삼매에 들 때 말의 의도가 먼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몸 할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몸이기도 하고 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꼴입니다. 나중에 그 사선에서는 숨이 사라지죠. 네 번째 삼매에서는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자, 마음의 의도가 소멸한다. 이건 상수멸이고요. 앞서서 얘기 드린 영상만 남는 삼매는 마음의 의도가 소멸했나요? 한 마음만 있는 건가요? 앞에 영상만 있는 일심삼매 또는 광대삼매는 아직 마음의 의도는 소멸 못한 겁니다. 말의 의도와 몸의 의도는 소멸했고, 마음의 의도는 딱 한 마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뭡니까? 12연기의 두 번째인 샹카라인데요. 의도 또는 한국말로 형성하는 뜻인데, 형성은 계속 흐릅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멈춘 게 일심삼매잖아요. 멈췄지만 무심은 아니고 마음의 형성이 딱 하나의 수행 대상에 꽂힌 거예요. 일여 상태. 한국에서 주로 쓰는 관습적 용어로는 수행 대상과 일여가 돼버린 상태. 이거 너머의 무심은 아까 앞서서 형상이 있었죠. 산야할 때 형상이 있고 단어가 있고, 그 형상이 사라진 거고요. 그때 마음의 의도도 일심이 아니라 무심이 된 건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무변처부터 마음의 의도가 소멸했다고들 여기겠지만, 스스로 그 상태에 들면, 그래서 스승이 와서 그거 아니야 더 가보세요 해도 절대 안 믿는 게, 그건 무심이에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를 됨으로 해서 그제서야 거기에 나도 모르는 미세한 샹카라가 움직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의도가.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에서는, 잠에서 깨어있는, 꿈없는 깊은 잠에 깨어있는 건 반야인데요. 반야로 못 깨어있을 때 그거보다 낮은 경지가 샹카라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 경지예요. 즉 상수멸이 아닌 한은
모두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의도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걸 왜 오선에서도 못 보냐라고 한다면 참 묘한 게 이렇죠. 국민학생이 중학교만 되면 최고가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중학교에서 더군다나 1등이 됐어요. 전교 1등이. 자기 입장에서 더 이상 없는데 그게 고등학교 돼봐야지만 알거든요. 중학교 1등이라는 게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걸. 고등학교 또 1등이 되면 전교 1등이 같은 맥락입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대학교 형아들 뭐 별거 아니야. 내가 대학교 가서 그 형아들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형아들 한 대학 3학년짜리 공부 잘하는 형아랑 붙으면 잘 안 되겠죠. 비유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좀 아주 일천한 비유를 들었는데 점점 높아져야 샹카라 더 낮은 게 보여요. 12연기의 두 번째,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샹카라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12연기가 나쁜 거지만도 샹카라가 두 번째나 되니 얼마나 높은 친구입니까? 그 동네에선. 나쁜 쪽에서. 굉장히 높은 탑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이려면 그거보다 높아야 돼. 그거보다 높은 건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가 엄청 드러나야 이런다. 자, 돌아와서 지금 여기 계신 말씀하고 앞에 이거하고 샀냐?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말의 의도가 끊어진다라는 거와 여기에 지금 맨 마지막에 분별의 확장 또는 분별이 사라진다와는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말은 누가 하죠? 마음이 하지요. 마음이 생긴 다음에 입 통해서 하지요. 마음이 없는데 말할 일은 없지요. 지금 분별이 있기 때문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분별의 확장이 소멸한다와 여기서 말의 형성, 의도, 말하고 싶은 게 사라지는 거와는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그 뇌로도 그럴 거예요. 뇌과학이 요새 밝히는 게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은 뇌에서 좀 더 안쪽에 있어요. 뇌 안으로 들어가죠. 이 얘기는 그 전두엽에 영상이 떠오르고 분석하고 모니터 같이 뇌 앞쪽에 그런 게 뜨는 것들이 잘 안 뜬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생각을 분별을 별로 못한다. 그때 언어를 관장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언어마저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내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말을 못해요. 자, 여기서 말의 의도가 소멸하고를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분별의 확장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고 해요. 그리고는 언어가 사라지고 언어에 지금 그 영역까지 들어갔어요. 언어가 사라졌다라는 건 거의 이제 개념이 소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누군가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조용해지면 아직 삼매에 못 들어갔어도 옆에서 누가 툭툭 치면서 뭘 말 시키면 지금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수행 중인데 말은 시키지. 근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지. 또는 뭔 말인지 알아도 대답하는 게 너무 귀찮은 이유가 지금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상태는 평화롭고. 그래서 대답 못하고 이러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물론 상태가 삼매에 들어갔다면 대답 안 하겠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못 들어갔을 때 누가 물어보면 분석도 안 돼요.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다가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이러고 삼매 들어가요. 삼매 들기 전에. 이유는 생각이 너무 귀찮은 거죠. 생각이 없는 지복으로 들어가는데 생각이 그제서야 얼마나 번뇌였다는 걸 알게 되고, 뇌로 따진다면 논리로 뇌가 텅 비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생각하기 싫어. 생각할 수 없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잠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언어가 소멸하고, 더 나아가 다시 이번엔 이쪽으로 와서 봅니다.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작게는 몸을 꼼짝 못한다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앉아있다 보니까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예요. 조금 더 나아간 건 숨이 끊어진다예요. 이렇게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나면 자기 몸뚱아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때에 일심삼매는 형상만 있는 삼매에 들게 됩니다. 유상삼매. 그리고 아까 담마진나 스님이 얘기한 거는 마음의 의도가 끊어진다. 이건 최소한 공무변처부터. 엄밀하게 끊어졌냐는 하지만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끊어졌다고 일단 여길 테니까, 예, 흔히 얘기하는 무심삼매다. 자, 일단 이 절차가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해되면은 많은 게 쉬워집니다. 아, 삼매라는 건 상이 생겨난 걸 역순으로 소멸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분별 사라지고, 언어 사라지고, 단어 사라지고, 길고 짧은 것도 모르고 형상만 남은 게 일심삼매구나. 형상만 남았는데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삼매구나. 그 형상이 땅이었을 때 땅이 계속 넓어지는 광대한 삼매로 가면은 광대삼매, 이것이 지속적인 관찰이 아니고구나. 아까 요만큼의 한 끝에 집중은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일심삼매, 관찰이 아니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내면으로 향하고, 이건 광대삼매, 지속적인 관찰이 아니고구나. 그래서 땅이 계속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고 지속적 관찰이 아니니까 땅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땅이 들어오는데 가시나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질, 특징, 부분, 상, 이게 먼저 없어지고 표상으로 잡았던 것도 사라지는구나.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제서야 산도 꼴짜기도 모두 사라지고 땅이라는 요소만, 본질적 요소만 삼매로 들어오는구나. 이게 아니고입니다.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이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선 칠판 한번 보십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아니고, 사마디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제2선. 자, 먼저 밑줄 긋은 것만 먼저 보십니다. 첫 번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았다.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는다. 이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가라앉다가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더 내면으로 들어간 거고 관찰도 아니고 이 상태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걸 연결해 보세요. 삼매는 첫 번째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두 번째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관찰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두 개로 만드신 거예요. 초선, 이선으로.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이선에서는 지금 아까 그 세 개 중에 두 번째 가라앉았고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가라앉았고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관찰만 있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는 중간쯤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아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왜 세 개로도 얘기하셨고 요번엔 두 개로 얘기하셨지요? 초선과 이선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세 개로 얘기하면 이해 못한 사람은 여기서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세 개를 두 개로 줄인 게 뭐냐면 지속적 관찰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은 들어가서 여기서 고요히 가라앉는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세 번째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벌어진다. 그건 관찰이 없고가 아니라 지금 거두어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요 이선부터 시작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은 게 초선처럼 여기 한 문장에 이선에 들어가는 그 이선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냐, 이선에 들어가는 방법, 들어갔을 때의 결과물, 어떤 상태이냐, 이 모든 게 지금 이 한 문장에 나와 계십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